토트넘의 첫 번째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두 명의 선수가 퇴장당하고 나서 어떻게 기적을 바랄 수 있겠어요. 그 큰 손실로 인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패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트넘은 여전히 2위를 유지하고 있고 아스날과 리버풀을 2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비록 패배는 아쉬웠지만 토트넘의 강한 싸움 정신이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말이죠. 팀장 손흥민은 111분 동안 팀을 용감하게 이끌며 열정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압도하고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분명히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네요. 마치 큰 태풍이 지나간 뒤에 벼랑을 보는 것 같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첼시와의 경기에서 상황을 어렵게 만든 로메로의 성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토트넘과 첼시는 런던 내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격해집니다. 아스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비록 첼시가 서부에 있어서 좀 더 온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팀이 화합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로메로는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상대와의 대결 의지나 첼시 선수의 도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시작부터 로메로는 상당히 거칠게 플레이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잘 조절하지 못해 경기가 더 격렬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이자 부주장인 로메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자기 자신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 27분에 발생한 태클은 의도치 않았을지라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발생해서는 안 될 태클이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미디어 포트볼 런던은 로메로가 강력한 충돌 이후에도 운 좋게 경기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감사함을 모르고 페르난데스를 태클하여 레드카드를 받은 것을 무모한 행동이라 평가하고 1점을 부여했습니다. 다른 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도 로메로가 리즈를 잃었다고 언급하며 칼리를 태클한 후 카드를 피하고 나서 페르난데스를 공격해 레드카드를 받고 페널티를 유발한 것에 대해 2점을 주었습니다. 포트볼 런던보다 한 점 높게 말이죠. 스카이 스포어츠의 게리 네빌도 로메로의 태클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가 상대를 위협했고 그것이 명백한 페널티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미친 도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는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로메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동료인 페르난데스를 태클한 것은 문제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아르헨티나는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인 우루과이와 브라질을 만나야 했고 로메로는 동료를 경기장 밖으로 보낼 뻔했습니다. 남미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했고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메로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다른 신문인 미시오니스는 로메로를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로메로에게서 거친 태클을 받았고 그 후에 불편함을 느끼고 후반에 교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은 10일 안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모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상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메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회의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태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메로가 엔소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그는 분명히 공을 멀리 차내려 했고 그 후 관성으로 발목 부상을 일으킨 것이지 동료인 국가대표 팀원을 고의로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로메로는 현재 토트넘의 부주장이며 때때로 손흥민이 교체될 때 주장대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억제하고 더 침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리그 데뷔를 한 로메로는 총 75경기에서 4번의 레드카드를 받았는데 이는 동기간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퇴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미 선수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뜨거운 성격으로 인해 로메로는 불필요한 태클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레드카드는 직접 퇴장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며 이는 그가 앞으로 에스턴 빌라와 맨체스터 시티를 포함한 3경기에서 출장 정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토트넘에게 챔피언십 경쟁에서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또한 다른 남미 출신 선수인 리차를리송도 뜻밖의 충돌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리차를리송인데 최근 발표된 브라질 대표팀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고 첼시와의 경기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ESPN 브라질의 스포츠 미디어는 리차를리송에게 직접 질문을 했고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리차를리송의 인터뷰 부분을 들어보세요. 물론 디니즈가 오지 않았지만 디니즈의 재능을 이해합니다.
만약 디니즈가 왔어도 전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물론 최근 경기들에서 발전했지만 어쨌든 팀 전체가 잘해야 합니다. 저는 100%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코치가 정확한 선택을 했고 제자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 와서 이 스포츠 콤플렉스에 와서 그냥 앉아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토트넘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이자 클래식한 경기죠. 어제의 경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구는 여전히 한편의 쇼입니다. 물론 팀 내에서 이번 시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스트레스가 많은 수술을 겪었고 팀과 클럽을 관찰했으며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부상들은 연속적인 근육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작은 손상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슬개골이 불안정할 때 사두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과도한 훈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일 수 있지만 리차를리송은 토트넘에서 10경기에 540분을 출장했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위해 남미 월드컵 예선전에서 4경기 동안 약 240분을 뛰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팀에서 한 번도 전체 90분을 뛰어본 적이 없으며 점차 토트넘에서 선발 명단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가 지나치게 무리한 적이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손흥민은 모든 경기에 출전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111분을 뛰었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는 소니의 형이 아닌가요? 토트넘은 케인을 대체할 공격수로 그를 활용하기 위해 선택권을 포함해 90억 이상을 투자했지만 리찰리스는 첫 시즌부터 지금까지 주로 교체 선수로 뛰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로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유용하게 기여한 것도 없이 오히려 팀의 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시점에 그가 중앙 수비수로 뛰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리찰리슨을 선택한 걸까요? 현재 정지나 부상으로 10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선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므로 선수 명단을 일일이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비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어 이제 미드필더만 남았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제로 항상 공격적인 경기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